한국 언니 슈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한국에 2년 반 못 가고 작년 8월에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 6주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지 개인적인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인데요. 제가 대만에서 검정색 그리고 보통 이제 대만에서 쓰는 그 연한 하늘색 그리고 녹색을 제가 가지고 갔어요. 대만에서는 딱히 그런 색깔을 쓰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는데 한국에서 기본적인 그 하늘색 그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색깔 있는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대부분이었어요. 표가 별로 안 나는 뭐 베이지색, 연한 분홍색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흰색하고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녹색이나 뭐 파란색 이런 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집에 흰색 마스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마스크를 쓰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흰색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대만에서는 화려한 색깔의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냥 깔끔한 거를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안 파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깔끔한 색깔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인데요. 공용 자전거는 어디에도 많이 있잖아요. 대만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차장에 있잖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공용으로 쓰는데 너무나 아무 곳에나 다 그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버스 정류장 옆에도 있고 그냥 공원 옆에도 있고 아파트 옆에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신경을 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조금 이게 관리가 되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또 이게 창원에만 있나? 제가 이제 창원에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갔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많이 가니까 딱히 그 거주하는 곳에서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아는 언니도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주차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만에는 전동 킥보드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없죠. 전동 킥보드는 예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되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하는 것만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어떤 커피숍에는 아예 주문을 그냥 사람이 안 받고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곳도 많았습니다. 대만에도 이제 그런 곳이 있죠. 근데 한국어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현금으로 돈을 내려고 했는데 한 스타벅스에서는 "여기는 현금 안 받고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긴 했는데 한국에 갔을 때 '아 진짜 카드 결제가 많고 키오스크가 정말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대만보다는 정말 더 많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헬스장이 진짜 많았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마다 뭐 헬스장도 있고 필라테스 배우는 곳도 있고 사람들 많이 배우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나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봤을 때 되게 다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남자분들 이렇게 어깨 같은 걸 보면 운동을 좀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예전보다는 되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고 서점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가면은 꼭 중고 서점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중고 서점은 없었거든요. 아마 서울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허름한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중고 서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알라딘 서점이 집 근처에 있는 그쪽에도 되게 크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중고 서점이 잘 돼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놀랐는데 일단은 중고 서점이 많이 생기고 되게 활성화돼 있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랑 같이 근처에 있는 시장을 많이 다녔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그 시장들 파는 그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계좌번호, 계좌이체, 뭐 통장 번호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사람들이 현금 결제를 많이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아마 그런 계좌이체를 통해서 또 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도 반찬 가게를 갔는데 반찬을 사면서 바로 거기서 그때 계좌이체로 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는 거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계좌이체로 그냥 해버리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 보면서 조금 많이 놀라고 재미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카드가 안 되는 것도 아직 대만은 사실 많잖아요. 약간 시장에서도 계좌이체?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보잖아요. 예전에는 아마 제가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갔을 때는, 어? 국화라고 하죠. 그 여주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 여주가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뭐 당뇨병에 좋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텔레비에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주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다 있네요. 제가 경주를 이제 가서 여행을 갔는데 경주가 뭐 예뻐진 것도 사실 되게 좋았죠. 이제는 경주가 되게 핫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제가 거기서 재밌었던 거는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하면 배터리가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기도 안 들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그 제가 갔던 그 가게에 부탁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부탁을 해? 대만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보통 하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다니니까 충전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혹시나 여행을 가면 한국에서 충전을 못 하거나 했을 때 한번 좀 부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만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대만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주에서 보통 이제 식당을 이제 현장에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카카오로 등록을 해서 카카오로 대기자가 몇 명인지를 볼 수 있고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좋다. 왜 이런 게 대만에는 없지? 대만은 사실 라인을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는 없죠. 그래서 라인을 쓰는데 라인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보통 이렇게 뭐 예약을 하면은 몇 명인지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대만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근데 대만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식당을. 그래서 필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은 예약보다는 이제 현장에 가서 좀 하는 게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 되게 좋은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탕. 사실 마라탕 말고도 호거도 있죠. 제 친구의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라탕을 꼭 먹는데요. 지금 마라탕을 되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실 대만에서는 마라탕이라고 딱히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그 메뉴를 제가 선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호거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호거를 파는 식당도 많고 마라탕을 파는 가게도 많더라고요. 사실 먹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국에 가서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거꾸로 대만에 왔을 때도 마라탕을 먹으려고 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메뉴가. 근데 맛있는 곳은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마라탕이나 호거가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에 가서도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놀란 건데요.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때도 되게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신호등 앞에 이렇게 파라솔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더우니까 햇빛을 막아주는 가리개더라고요. 대만이 엄청 덥거든요. 근데 그런 가리개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나무 있으면 나무 옆에 가 있고. 근데 한국이 되게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신호등에 있는 파라솔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만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말 대만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6주 있으면서 그냥 사소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